캘리포니아주에서 팬데믹 기간에 이 학업적으로 뒤처진 자녀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학교의 팬데믹 대응은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또 올여름에 가솔린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자녀들의 학업 부진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죠.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가 실시해서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네.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성인들을 랜덤하게 뽑아서 아하.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네. 그렇게 캘리포니아주 성인들과 공립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꼴로 우리 아이들이 학업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LA 통합교육부의 경우 그 중고등학교들까지도 다시 리오픈하고 네.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긴 한데 팬데믹 기간 1년 넘게 학교들이 폐쇄됐다 보니까 그동안 이미 학업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였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이달 19일 전해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네. 그때는 UCLA에서 조사를 벌였던 겁니다. 아하. 당시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였고 네. 그중에서도 이제 교육과 관련된 점수가 주저앉았었는데 그게 네. 바로 이 팬데믹이 아이들에게 미친 여파였습니다. 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만 받다 보니 학업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우려를 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또 한 번 그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네. 즉 학부모들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성인들의 우리 아이들 학업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이런 우려가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다 크다는 점이 나타났죠. 네, 보통 교육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 인종별로 나눠서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 인종별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종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 있어서 학업이 뒤처지는 데 우려가 높았습니다. 네, 네. 보통은 이제 이런 건 소수인종에 있어서 좀 더 우려가 커지는 결과를 많이 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공립학교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도 나눠서 살펴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공립학교에 자녀가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일관된 우려가 똑같이 있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우려가 되는 학생들 부류가 있긴 했는데 그건 저소득층 학생들과 함께 영어가 제2 외국인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나 더 뒤처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한인 가정에서도 그런 우려감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의 경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가정의 경우 일찌감치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보통 한국에서 자란 뒤 미국으로 오게 되면 영어 배우는 게 직접 미국인들이랑 대화하면서 많이 배우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학생들 같으면 교실에서 뭐 수업하고 그렇죠, 숙제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면서 그때 이제 영어를 많이 배우는데요. 네. 그런데 원격 수업이 돼버리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확 줄어들었고요. 네. 집에서는 가족들끼리 보통 한국어로 대화하다 보니 영어를 쓸 기회조차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민 온 한인 가정들 가운데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자, 이처럼 우려가 크긴 큰 편입니다만은 이번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이 지지도, 그러니까 정부나 학교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네, 앞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꼴이 이 학생들의 학업 부진을 걱정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비율인 80% 정도가 네.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리콜 선거 거의 확실시 됐는데 이런 와중에 뉴섬 주지사가 K-12 교육 시스템을 다루는 방식에는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로컬 교육구들이 폐쇄한 그런 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거의 4분의 3 가까이가 지지했습니다. 네. 자, 이제 주목되는 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자, 이 학교나 학생들이나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눈은 이제 올 가을로 집중되게 됐는데요. 네.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꼴은 K-12 학교들이 올 가을 학기 완전하게 다 리오픈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아주 걱정된다 또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응답자가 60%로 과반에 달했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립학교 학부모들의 우려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전체 66%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가솔린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또 발표가 됐네요. 네, 팬데믹 후 올 여름 휴가를 내고 자동차 타고 여행하려 계획한다면 가스 찾는데 행운을 빈다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그만큼 가솔린이 이제 부족해질 것이란 얘긴데요. 네. 그 이유가 눈에 띕니다. 가솔린이 부족해진다고 하면 사실 보통 가솔린 생산이 더뎌진다거나 아니면 정유업계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겠죠.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가솔린을 주유소까지 싣고 나르는 탱커 트럭 운전사들이 부족해지는데 따른 겁니다. 하하. 네. 탱커 트럭 운전사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업계 무역단체인 전국 탱크 트럭 캐리어 NTTC에 따르면 올여름 탱크 트럭 20에서 25% 정도가 자격이 되는 운전사들을 구하지 못해서 그저 주차한 채 그 트럭을 놔둬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2019년 당시를 살펴보면요. 운행되지 않던 탱크 트럭은 10% 수준이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2배 또는 그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탱커 트럭 운전사가 왜 줄어들었어요? 원래 좀 부족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팬데믹이 그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NTTC 라이언 스트래블로 부회장은 많은 탱크 트럭 운전자들이 지난해 업계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다 셧다운 되면서 그렇죠. 어디 나가다니질 못했고요. 맞습니다. 이로 인해 가솔린 수요도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많은 이런 운전자들이 업계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에서 그 탱크트럭 운전사들을 고용하는 한 회사는 운전자들을 그래도 계속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 상자를 운반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배달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인력을 이제 그쪽으로 돌린 거죠. 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운전자들이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되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식당들에서 종업원 찾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현상일 비슷하겠네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아무나 탱커 트럭을 몰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게요. 이 탱커 트럭 운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운전면허증 포함해서 특별한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자동차 여행이 급증할 경우 이제 가솔린 수요가 증가할 텐데 탱커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각 주유소에서 가솔린을 찾기 어렵다. 그럼 이제 또 우려되는 건 가솔린 가격. 또 오르겠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차피 뭐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남가주 평균 가솔린 가격 갤런당 $4 넘은 뒤에 연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A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 6센트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에 비해서 하루 만에 1.3센트가 뛴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20일 동안 이틀 제외하고 18일 동안 상승을 했고 그 기간 동안 평균 8.8센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82.8센트 뛰었고요. 오렌지 카운티도 LA와 비슷한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1.4센트가 올라서 갤런당 $4 3.5센트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11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네, 네. 일주일 전에 비해선 3.8센트, 한 달 전보단 11.3센트,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달러 23센트 각각 상승한 겁니다. 네. 그렇게 오렌지 카운티도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82.7센트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지금 캘리포니아주 원유 재고량, 생산량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1% 정도. 그리고 재고량은 거의 4% 정도 감소했고요. 이게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가솔린 가격 고공 행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렌스와 칼슨 지역의 정유소들 있죠. 거기 정유소들에서 시설들의 관리, 보수를 위해서 앞으로 며칠간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렇게 이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캘리포니아주 지역의 그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도 더 오를 걸로 보이고요. 게다가 1년 1개월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차량 이용이 평상시보다 급격하게 줄었고 이에 따라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 모두 감소했었는데 최근에 리오픈되면서 차량들 다시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가솔린 가격 계속 강세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소식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이유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요. 네. 이 뭐 정유소들이 시설의 관리 보수 등을 위해서 앞으로 며칠간 문을 닫고 일을 중단하겠다. 네. 아니 지난해처럼 계속 소비가 별로 없을 때 왜 좀 정비를 해놓지? 왜 지금 와가지고 꼭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가솔린 회사들의 이 가격은 정말 완전히 어느 정도의 좀 농단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그 단합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조사를 한다고 해도 네. 뭐 별로 그렇게 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다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후에 사실 뭐 특별히 뭐 벌금을 물린다거나 그런 얘기 나오지 없어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솔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에 가솔린을 못 팔았으니까 그거 손해 난 게 얼마겠어요. 그걸 다 이번에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올라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